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28.81%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드림 시큐리티를 비롯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엑스게이트, 그러면서 KCS, 라운시큐어까지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일단 이 분야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엑스게이트가 먼저 이렇게 시세에 반응이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되냐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아이온큐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14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이온큐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날에만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었냐면은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아이온큐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 엑스게이트부터 먼저 시작해서 반응이 나왔고, 그러면서 우리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바로 저번 주 금요일날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하락 캔들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철렁하는 구간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봉 흐름상 상한가를 찍어 놓고 갑작스럽게 급락을 좀 연출을 시켰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잠글 수 있을지 말지 계속 애태우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드림 시큐리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따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닫아버리고 연속적인 상승세, 앞전에 보여줬었던 이런 2연상을 넘어서 3연상 시원시원하게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3연상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최근에 보시다시피 100만 주 가까이가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드림 시큐리티가 좀 올라오네라고 하면서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 바람에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 3연상까지 같이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드림 시큐리티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 흐름상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자면은 이 드림 시큐리티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스트레이트로 치고 올라가면서 앞전에 형성됐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연속적인 상승세로 바로 돌파 흐름이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비밀은 바로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데서 대본에 티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주가가 흐름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어떻게 여러분들 강하게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거래량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은 최근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작 이만큼밖에 안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이전에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거래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이런 구간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의 차트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 오랜 기간 동안의 매집을 진행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가 이때 당시 올라가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을 해줬었는데, 정작 이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출회되지 않았었던 상황이다. 그러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한정없이 쭉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특이점을 발생시키면서 또다시 한번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상승하면서 이 윗단에서
구간에서 거래량이 박스 치면서 나가고 있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면서 그 구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요, 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었던 종목이고 이번에 대형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형 이벤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지금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이 역대 최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는 한 가지 불씨만 있더라도 대형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솟아낼 수 있는 게 이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면서,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윗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가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잘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고민하신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털어주면서 과하게 음봉을 보여주는 날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실험실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GPU 결합 하이브리드로 상용화 문턱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초기 상용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전 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우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증권가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산업은 2026년 상용화 궤도에 진입했으며 202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2029년도에 올라간다는 소린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요. 자,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2030년까지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전기차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2030년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대시세가 났었죠. 자,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선반영이 있다 보니까 먼저 지금 튀어서 올라가는 그 빅 이벤트가 양자 컴퓨터 쪽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말씀이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국내 양자 컴퓨팅 어디까지 왔나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나와줬는데, 엔비디아 아이온큐 SDT 3자 밸류체인 주목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에 엔비디아 아이온큐 양자 플러스 AI 결합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엔비디아와 아이온큐는 최근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내용의 기사로 인해서 아이온큐도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튀어서 올라오면서 5일선을 잘 지켜내봐 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금 이제 데이마켓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아이온큐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 드림 시큐리티가 살짝 상한가가 풀리는 구간이 연출이 됐지만, 오늘 만약에 상 따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흔들리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앞전에 이런 구간을 왜 우리가 매집 구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면서 어떤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의 차트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신성델타테크의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분명하게도 매집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고점을 찍어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신고가 영역에서의 개인분들의 물량을 뺏으면서 그 이후로 하염없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가 바로 이 LK99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쉬어주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거의 바닥 대비해서 18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딱 우리가 지금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나가는 자리에서 재매수 타점을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버티기도 굉장히 어렵고 수익률을 보다가 토해내는
떼내야 되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발생을 했었던 바로 이 샤테이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을 찍어주는 등의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21선 위로 올라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 한번 충분히 찌르러 갈 수 있는 흐름이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발생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단기 고점을 찍는 순간부터는 신성 델타테크의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쌍바닥도 찍어주고 하면서 횡보 과정을 몇 개월 동안에 거쳐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드림 시큐리티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특이점을 확인했던 것은 바로 이 X게이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월 14일날 X게이트가 빠르게 강하게 상한가를 닫아줬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후속주로 야금야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구간이 바로 4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드림 시큐리티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4월 14일날 드림 시큐리티를 211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종가상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오후 3시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털기 흐름이 나왔었지만 잘 지켜내봐주면서 이렇게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이 명백하게도 털기의 흐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튀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는요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 돌파까지는 지켜볼 수가 있으면서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찍어봐드리면서 대응 타점까지도 이렇게 좀 보내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드림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드림 시큐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2656번으로 드림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드림 시큐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드림 시큐리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나라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큐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드림 시큐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드림 시큐리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철저하게 이 구간에서 특히나 많이 매집을 좀 진행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올려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개인분들의 물량을 철저하게 장악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하면서 삼각 수렴의 자리를 만들어 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매집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대칭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파동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고민하실 구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소로 어디까지는요, 일단 여러분들 4,900원 선까지는 튀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흔드는 구간은 분명하게도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 드림 시큐리티를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미 미수 기간도 끝났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앞전에 이미 신용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흔들리실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이유로는 미수도 쓸 수 없고 신용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현금으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들 거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쭉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봉을 이렇게 딱 지켜보시면서 불안에 떠시면서 지금 매도할까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이쁘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KCS라든지 아니면 엑스게이트, 그러면서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쁘게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다 연출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K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매도를 고민하실 때가 아닌데,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 매도 타점에서는 정확하게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갑작스러운 급락 흐름도 연출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564426656번으로 드림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드림 시큐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드림 시큐리티 영상 촬영을 좀 제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드림 시큐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속보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